김영원 대표 김영입니다. 대전 신용보증재단 로컬 리더 기업으로 선정되신 19개 기업 대표님들 축하드립니다. 안 해보던 일을 하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쉬운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창업 일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씩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잘 안 되는 것에서 좌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학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연습을 많이 했고요. 안 되면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를 항상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1년에서 한 5년, 7년은 고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고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고생을 할 때는 신나요. 그런데 고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고생이 엄청난 인생의 고난으로 집요하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 버린데, 저는 내가 잘 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학습이 제대로 되는 거였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이 부분을,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계기로 삼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딱 이 부분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좌절을 하면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데, 저는 좌절을 하면 내가 왜 좌절을 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학습하는 걸로 넘어서는 학습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모든 걸림돌은 디딤돌이 됐습니다. 그거 같아요. 지났을 때 같아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때 가장 되돌아갈까 계속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유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매 순간 내가 이 고생을 왜 선택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3년에서 5년 사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게 고난이었고, 진정한 전문가적인 사장으로서 존재하면서 사업의 고생스러움을 들여다볼 때는 이거는 내가 넘어서야 할, 학습해야 할 도구였더라고요. 말해서 창업을 해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좌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회피하고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돌파하는 것이 내가 사장으로 되는 과정 중에 배우는 노하우가 되지라는 이런 두 가지의 선택 사이에서 항상 저는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힘듦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연습과 학습의 기회였다라는 게 저한테 아주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는 그 창업을 할 때부터 매출이 큰 기업을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까, 저의 화두는 그러니까 큰 기업이고 대박을 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성공시단을 만드는 이런 목표보다도 100년가는 기업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는 좀 작더라도 오래가는 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키우기보다도 규모는 작더라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찾다 보니 내가 잘하는 것은 계속 강화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씩 줄여가는 컨셉으로 전년 대비 10%, 20%, 30% 성장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갑자기 대박나는 그런 신화창조하는 일을 별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는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그 대박이 난 것을 감당할 것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감당을 지속할 저한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야금야금 키워가는 목표만 가져가다 보니까 20년이 됐더라고요.
기업의 CEO와 조직원 관계 관리 어떻게 하는가. 저는 뭘 한 번 하면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약속을 했으면은 지켜질 때까지 하는 또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항상 같이 이렇게 있지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그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어쩌면 직원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은 곧 서류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회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던 그 회의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고요. 20년 동안. 그리고 그 회의하는 과정 속에 항상 자가 발전이라는 자기 성찰을 하는 회의로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영상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어가는데 나와 조직원들의 내공을 훈련하지 않고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내공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기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보통 그 외부 환경이 어려워지면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외부 환경은 제가 바꿀 길이 없습니다. 악화되는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우리 조직이 점점점 강하게 되는 것 외에는. 그래서 그때도 지금도 20년 차인 지금도 힘듦은 똑같습니다. 다만 5년 차, 10년 차, 20년 차의 힘듦의 그레이드가 달라져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공을 강화하는 쪽으로 답을 찾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서 매출이 안 나온 것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나오는 전략을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이걸 처음에는 조직원들은 그다지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5번 듣고 10번 듣다 보면 조직원들도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사장님 말대로 하니까 되네 라는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직원들도 처음에는 힘들어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를 신뢰해 주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2달에 한 번 만나든 조직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가발 사업, 한물간 사업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 눈에는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이었거든요. 미래 100세 시대가 된다면 이 아이템은 필요로 하는 사람 훨씬 많아지겠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기업의 아이템이 생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그런데 한물간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시작하지 말아야 되고 빨리 접어야 되지만 미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내 아이템이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닫겠어요? 이겨내야겠어요? 이겨내야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의 아이템을 미래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그 트렌드가 올 때까지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유행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이 트렌드가 가버리면 난 열심히 해도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는 것 같아요. 왜? 트렌드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내 아이템에 대한 그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당장 돈 되는 것에만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늘 그 변화하는 트렌드를 볼 때마다 내 아이템 계속해도 될까? 안 될까라고 늘 두렵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시장이 다가오고 있고 미래가 되면 될수록 이 아이템의 고객 수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편견에 굴하지 않으려면 사장이 자기 아이템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이란 백인 백색의 삶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신념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에 대한 생존 경쟁력이나 그리고 아까 그 역경 지수는 CEO의 안목과 통찰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필요와 내 가족의 생존이 먼저였는데 이미 창업 5년, 10년 안에 그 개인적인 목표와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다 덤입니다. 근데 덤인 삶을 살고 덤인 창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뭔가 필요한 일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창업을 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애쓰는 예비 창업자들이나 지금 창업을 했지만 힘들어하는 여성 창업자들을 보면 제 경험을 조금만 나눠주면 가능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여성 창업 공유제에 대한 제가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협회를 만들고 있었고요. 지금 또 그 협회도 만들었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대전이라는 지역사회 고경력, 고학력 여성 인재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함께 융합하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 또한 공유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생각은 날마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도 경제 참여를 할 때 우리는 온전한 가족 성장과 내 삶의 성장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일찍부터 하는 것은 맞고요. 크고 작은 여성 창업자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내 삶도 좋아지지만 우리의 딸과 며느리들한테 좋은 시어머니, 좋은 친정엄마, 멋진 모습으로 나이 들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인 그런 그 삶의 여유보다 내 가족과 지역사회의 좋은 선배, 기성세대로서의 모습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시간 같아요. 이런 시간이 참 좋습니다. 만약 창업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내가 했을까? 20년 전의 창업은 제 인생의 축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 해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사업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김 사장 어떻게 하면 사람에 대해서 많이 할까? 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100명을 아는 게 더 많이 아는 걸까요? 1000명을 아는 게 더 많이 아는 걸까요? 당연히 1000명을 아는 게 더 많이 아는 거겠죠. 제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아는 것이 그 만인을 아는 것과 같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타인을 아까 10사람, 100사람을 알로 다니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어불성설이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사업의 키워드는 사람을 아는 거고, 사람을 알려면 만인을 알아야 되는데 만인을 아느니 아까 내 하나를 아는 게 답이었다. 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전업주부에다가 조직생활, 직장생활 한 번도 해본 거 없고 전공 아이템도 아니고 거기다 두 아이의 그 애기 엄마로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가능할까? 의심의 눈으로 다 쳐다봤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그 기업을 도와주는 그 분위기도 돼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도와주고 코칭을 해주면 얼마나 많은 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로컬 리더 기업 중에 스타 기업이 예감되고요. 20년 후에는 제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로컬 리더 기업 여러분, 앞으로 쭉 일취월장하시길 응원합니다.